네, 방정식과 부등식 모의고사 프린트 풀어볼 텐데 4점짜리 문제만 풀어볼 거고요. 만약에 3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10번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 지금 근이 2개가 되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3차 방정식이면 이제 근이 이제 3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실근이 2개가 된다는 소리는 어느 하나가 이제 중근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게 이제 중근을 갖는지는 제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일단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조립제법 한번 이용해 볼 거고요. x에다가 만약에 이제 1 한번 더 대입해 볼게요. x 1 대입하니까 1, 5,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결과가 0이 되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1이 해인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립제법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x-1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일단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여기 지금 2차식의 요게 이제 해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가 x는 여기 지금 1 하나 나왔고 2차식에서 이 지금 2개가 더 나올 텐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중근일지 아니면 1이 중근일지는 모르는 거라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1이 중근이다. 1이 중근이면 그럴 때는 그러면 이 보이는 얘가 이제 1을 해를 갖는다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갖는 거랑 똑같으니까 x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1, 6, a가 지금 0이 돼야 되고 그때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근데 이제 2차식 자체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는 0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판별식이 0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번 a 값을 구해볼게요. 그럼 이제 a가 얼마? 9 이렇게 나와서 전체 a는 마이너스 7이랑 9인데 모든 a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얼마? 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오직 하나 존재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얘는 친절하게 나름 인수분해는 다 돼 있네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가 마이너스 9랑 지금 a제곱 마이너스 6a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따질 때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쪽으로 얘를 이제 이항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얘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완전제곱식이 되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 완전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서 부등식이 a제곱 마이너스 6a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제곱 마이너스 6a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거에 이제 부등식의 이제 해는 약간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2a랑 지금 2a-16 이제 해가 되는데 누가 봐도 지금 2a-16이 더 작겠죠. 그래서 2a-16을 왼쪽에다가 배치하고 그 다음에 2a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은 이제 두 번째 거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 이 두 가지의 부등식 해의 이제 그 교집합에 오직 하나 존재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만약에 마이너스 9가 더 왼쪽에 있다고 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6이랑 2a도 이렇게 있어야 이때 겹치는 게 요거 a 하나 요거 하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때 a제곱 마이너스 6a랑 2a-16이랑 같다라고 하면은 이때 a는 4 이렇게 바로 하나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요 2a-16이랑 2a가 왼쪽에 있을 때 요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9가 되고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2a가 이때도 한 근이 여기가 한 근이 될 거고 그러면은 2a는 마이너스 9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원래는 세 번째, 네 번째도 원래 생각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쌤이 이제 1번, 2번을 푼 건데 이 두 개가 이제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을 때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9랑 a제곱 마이너스 6a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9랑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6a랑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이제 저희가 완전 제곱식 해놨던 거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빠르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 그럼 그때 a가 이제 3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되느냐를 본다면 요걸 이제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론은 x 플러스 9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라서 x가 이제 마이너스 9일 때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x에다가 이제 a에다가 3을 넣어보면 그러면은 여기는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a에다가 3을 넣으니까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해가 마이너스 10부터 이제 6까지인데 이 a가 아니죠. x가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교집합이 뭐가 되느냐? 교집합이 마이너스 9 요거 하나만 되더라. 그래서 a는 3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네 번째로 만약에 2a-16이랑 2a가 같을 때를 만약에 보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안 하셔도 돼서 결론은 이렇게 4 마이너스 2분의 9 a는 3 요거 총 3개를 다 더해서 정답은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18번 풀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직선 x는 a가 두 함수 fx, gx랑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으니까 일단 pq의 좌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제 p의 좌표에 x좌표는 a가 될 거고 y좌표는 이제 대입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의 좌표도 x좌표는 똑같이 a일 거고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이제 R 좌표도 나오거든요. 이제 R은 뭐냐면 x는 a랑 x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x축 위에 있어서 a, 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구하라는 거는 PR 더하기 QR 선분 두 선분의 합이 3보다 이하를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일단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이라고 한다면 대충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봤을 때 fx는 일단 제대로 안 그려봤지만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가 지금 0이랑 4니까 뭐 대충 한 요 정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a가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a가 만약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p는 여기 위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Q는 여기 이렇게 만약에 있을 때 P는 여기, Q는 여기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P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P가 여기 위에 있겠죠. X축보다 위에. 그래서 P얼은 이 P에서 얼 값을 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Q얼은 Q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Q가 만약 여기 있으면은 이제 얼보다 Q가 더 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절대값을 좀 씌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P열은 무조건 P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P에서 이제 여기를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이제 p얼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q얼은 이제 뭐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할 거고, 이제 여기서 얘를 뺀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우리 요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요. 이 부등식이 지금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나 음수일 대로 나눠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눴을 때에 a가 0과 2 사이일 때 요거랑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a가 0과 2 사이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음수가 될 거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이제 3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또 풀어주면은 a랑 이제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해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제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요 범위랑 요 범위의 교집합, 공통 범위가 정말 찐 정답이 되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범위가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오면 얘는 3a 제곱에 마이너스 7a 플러스 3은 이제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될 것 같고, 얘도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은 a는 3a 마이너스 7이 이제 0보다 작다. 그러면 즉 a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찐 범위가 아니라고 했죠. 이 범위랑 이 범위의 공통 범위가 찐 정답이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준 게 정말 진짜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최대값이 소값이니까 이게 최소, 이게 최대 해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을 보면은 일단은 도형이네요. 도형인데, 문제에서 이제 선분 길이를 좀 알려줬어요. A, B가 이렇게 돼 있고, A, D는 뭐 A고, 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요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대요. 그러면 저희 이거 1대2로 내분하는 거, 내분점 공식 이거 배웠잖아요. 자, 만약에 얘가 1과 A 중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1부분이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1 쓰고 여기다가 AB인 3A 제곱 10A 플러스 7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1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즉 이게 바로 AP가 되겠죠. AP가.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3A 제곱 요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얘가 그럼 1 플러스 A에 자 요게 지금 보다시피 A 3A 뭐 1, 7 이렇게 하시면 A 플러스 1, 3A 플러스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즉 약분되면 결론적으로 AP를 뭐라고 한다? 3A 플러스 7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3A 플러스 7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PB 부분은 전체에서 이제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요 PB 부분은 AB 여기에서 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A 제곱 7A 7은 빠니까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구하라는 게 지금 이쪽이 여기 이제 V1 그죠, 밑에 써있네요. 여기가 V1 이게 V2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또 힌트가 V1 빼기 V2가 4래요.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V1 빼기 V2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V1에 해당하는 이거는 배운 적이 없죠. 이 부피 구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일단은 V1은 차라리 요 계산하게 생긴 요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이 V2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 그대로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딱 이 부분이 V2가 얘랑 똑같지 않을까요? 요 부분.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빼낸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남는 건 뭐다? 요 부분만 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직육면체 요것만 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육면체를 한번 구해볼게요. 직육면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 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직육면체는 이제 다 부피 구하는 법 아시죠? 가로 세로 높이. 자 여기 보시면은 가로 아까 말 안 했지만 여기 A 문제 속에 나와 있어서 결론적으로 가로 세로 그다음 방금 구한 3A 플러스 7이 이제 높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V1 빼기 V2가 되는데 이 녀석이 뭐다? 4다. 이렇게 우리가 식 세워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보시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조립제법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A에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볼까요? A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보면은 얘가 7 마이너스 4에서 0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얘 원래는 3A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지금 2차식이 또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A랑 3A랑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 2 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AP의 길이를 구하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1대 A로 내분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음수가 돼버리면은 아예 비율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A는 무조건 양수인 3분의 2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게 방금 AP였으니까 AP는 방금 저희가 3A 플러스 7이라고 돼 있죠? A에다가 3분의 2 대입하니까 AP는 얼마? 9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4번 한번 풀어볼게요. 네, 24번 보니까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근데 이제 가조건 보니까 fx는 x는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요거 지금 원래 범위가 있을 때는 이 범위가 되게 중요한데 보다시피 이제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블록일 거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서의 최소값을 갖는다고 1에서 갖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랑 2가 이런 사이면은 최소가 당연히 언제겠어요? 2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랑 2가 이런 식이면은 최소가 언제겠어요? 그 가운데 있는 이제 꼭지점 그게 바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마이너스 2랑 2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즉 가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x는 1일 때가 뭐가 돼야 된다? 대칭축이 돼야 된다. 꼭지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힌트를 우리가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칭축을 여기서 구해주시면 축 공식 아시죠? 그래서 축 공식 이용해서 하시면은 2분의 A, 2A-B가 이게 바로 1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A, B 관계식이 나오죠. 2A-B가 뭐 예를 들면 2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나조건 보니까 fx의 최대값이래.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가조건에 의해서 대칭축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언제가 최대인지 알 수가 있죠. 보다시피 마이너스 2랑 2가 있을 때 지금 떨어진 거리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더 멀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가 뭐더라? 최대값일 것이다. 그래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값은 f마 2 이렇게 주시면 되고 요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4. 그 다음에 4에 2 마이너스 2b
a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될 거고 이게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지금 보시니까 문자가 A, B 두 개잖아요. 근데 문자를 하나로 이제 정리하면 저희가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를 2A-2로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때 이제 A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 대입하니까 B는 6 이렇게 해서 그 둘의 합은 10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 나옵니다. 네, 2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다음을 만족하고 알파 감마의 곱이 마사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알파 감마는 이제 알파는 가장 작은 수고 감마는 가장 큰 값인데 그들의 곱이 이제 마사래요. 그러면은 일단 음수인 거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당연히 알파가 음수가 돼야 되고 감마는 양수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조리제법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x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이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a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값이 0이 되네요. 즉 x는 마일이 이제 해가 된다는 소리고 그럼 이제 요걸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4a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지금 요 식에서도 이제 서로 다른 두 식은 이제 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 하나 나왔고 여기서 이제 또 나와서 총 세 식은 그게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데 이제 얘가 이제 알파일지 얘가 이제 베타일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정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만약에 알파가 마일일 때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감마는 뭐가 돼요? 4가 돼야겠죠. 왜냐면 알파 감마 곱이 마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2차식의 해가 지금 4라는 거니까 요거를 대입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이제 여기서 지금 2차 방정식 푸니까 뿔마이 두 개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2인지 마이인지 몰라서 또 나눠볼게요. A가 2일 때랑 A가 마이일 때 나눠볼 거고 A가 2가 되면 뒤에 있는 저 2차식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인수분해가 지금 마사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해가 2랑 4가 나올 거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요 문제 주어진 문제 조건에서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만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x에 a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얘가 또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뭐 2랑 마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x는 마이너스 2랑 이제 4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알파가 지금 저희가 알파가 마일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가장 작은 수가 근데 마이가 가장 작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얘가 알파가 되는 그런 이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a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 마일이 이제 베타인 거죠. 베타가 마일일 때 중간값이 마일인 거야. 그러면은 알파 감마는 자동으로 얘가 이제 알파고 얘가 감마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4A 이렇게 될 거고 그게 바로 지금 마사라고 돼 있는 거니까 A 값은 자동으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다시 넣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 0, 즉 X가 뿔마 2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알파
저게 베타, 여기 감마에서 얘는 괜찮. 그래서 A는 마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하라는 것은 모든 A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정답은 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2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을 해가 지금 요거일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래요. 그러면은 일단 위에 거는 바로 이제 인수분해해서 이제 해를 구하면 3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래 거도 지금 보시면은 안 될 것 같지만 요것도 인수분해가 x 그 다음에 뭐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쳐줘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k-3이 더 작기 때문에 왼쪽에다 배치해서 x가 k-3보다는 작거나 k 플러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해를 정의해 주시면 되고 이때 얘네들의 이제 공통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게 되려면 일단은 얘도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첫 번째는 만약에 알고 있는 3이랑 8을 먼저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k-3이랑 k 플러스 3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해는 여기가 되겠죠. 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3부터 8은 가만히 있는데 이 k-3이랑 k 플러스 3이 위치가 바뀌는 거죠. 위치가 예를 들면 k-3이 좀 더 왼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 k 플러스 3이 이 안에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이때 해는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알파, 베타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때는 이게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번 빼볼게요. 자, 여기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면 그러면 k 마이너스 이제 6이 되고 이게 지금 2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럼 k는 뭐 8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8 마이너스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이게 바로 2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k는 뭐가 돼야 돼요? k는 또 3 이렇게 해서 k는 8이랑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1. 네, 2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9번 보니까 최우선 계수가 2인 2차 함수 fx가 있고 최우선 계수가 마이너스 1이 2차 함수 gx가 있네요. 그때 이제 가조건 보시면 fx는 y는 x랑 원점에 있는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gx는 p점에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식을 한번 좀 세워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두 점을 제가 p 뭐 예를 들면 지금 y는 x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x랑 y랑 같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p는 만약 알파 콤마 알파 그 다음에 저는 q를 베타 콤마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두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조건 나조건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은 fx랑 y는 x의 교점이 이제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식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은 fx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2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꼭 맨 앞에 2 이렇게 써주는 거. 그 다음에 나 조건도 이어서 해보면 gx랑 x랑의 교점이 이제 p니까 얘도 바로 이제 식을 써주시면 2차 방정식인데 교점이 하나다. 그러면은 결론은 그거는 접한다는 거기 때문에 중근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서 얘도 꼭 마이너스 1 앞에 맨 앞에 써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fx랑 gx의 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다조건까지 한번 써볼게요. 다조건까지 만약에 써보면 px좌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이거를 알파라고 했는 거죠 저희는. 그 다음에 q의 x좌표 우리 이걸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는 베타보다 작고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OP의 길이 5는 여기서 이제 원점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OP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이제 루트 2알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Q는 얘도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얘가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즉 2알파는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네.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fx 더하기 gx가 0 이상이 만족하는 해가 모든 실수래요. 그러면 요거를 잠깐 옮기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자 fx 더하기 gx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식을 일단은 더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fx 더하기 gx는 당연히 이제 여기 지금 마이너스 x는 이쪽으로 다 이항을 할 거고요. 요거는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지금 공통 인수가 지금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묶은 다음에 이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이제 전개하셔도 돼요. 근데 쌤이 이제 미리 해놓은 걸로 했을 때 f 더하기 gx는 그러면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2x 그 다음에 2 알파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얘가 지금 요 2차 방정식이 지금 해가 모든 실수이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 써주시면은 베타 마이너스 1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고, 아까랑 비슷하게 여기도 이제 문자가 몇 개, 지금 2개잖아요. 알파 베타. 근데 문자는 이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아까 요거 2알파는 베타다, 요거를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정리를 하시면, 그럼 얘는 알파 제곱에 지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요게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 이용하시면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2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알파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딱 구하라는 것 자체가 P의 X좌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알파 아닌가요? 그래서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이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을 때 가조건을 보면 fx는 x축보다 항상 아래 있고 gx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조건은 k-2랑 k 플러스 2 사이에서 fx의 최대값과 똑같은 범위에서 gx의 최소값이 같게 되도록 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가조건이랑 지금 나조건을 둘 다 만족하려면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위에 있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gx겠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이제 fx가 되고, 얘네 둘 다 이렇게 x축에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보면 얘를 g, 여기 지금 f 이렇게 있을 때, 그래야 이제 gx의 최소값이 여기 요거 0이 될 거고 fx의 최대값이 0이 돼서 걔네들이 이제 같도록 하는 게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순서, 그러니까 즉 gx가 이제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fx가 이제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순서는 몰라서 둘 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나조건을 뒤에를 더 읽어보면 k-2랑 k 플러스 2 요 범위에서 이제 이거를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k-2가 이제 여기랑 이제 대충 여기 사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k가 이제 최소가 되려면 제일 작은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왼쪽으로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가도 되는 건가? 얘가 이제 여기 마지노선이 요 f의 최대값인 여기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서 f의 최대값이 k 플러스 2가 될 때가 이제 k가 이제 최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최소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k에 0을 대입하면 그러면은 자동으로 요 f의 이제 꼭지 대칭축은 2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k-2랑 k 플러스 2 범위가 k가 최대가 된다는 건 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최대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마지노선이 k-2가 여기 g의 대칭축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그때 최대값 k는 1이라고 했으니까 k에 1을 대입하면은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자동으로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도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일단 여기 다 조건까지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 조건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F0이라는 건 일단 결론은 이제 0은 이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0은 이 사이에 있을 거고 그걸 넣었을 때에 이제 함수값 그러니까 요게 이제 F0이 될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요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F0이 될 건데 걔랑 fx랑 만나는 교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면 지금 여기랑 지금 요거 두 개가 될 거고요. 여기도 지금 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다시피 지금 얘는 이제 여기가 0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0이었고 그럼 얘는 0보다 왼쪽이니까 음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모든 실근의 합은 음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이 정답이 되겠죠. 얘는 안 되고 이제 요게 이제 맞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보고 저희가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x는 식을 세우면 일단 최고차는 개수는 모르니까 뭐 a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다시피 대칭축이 마일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gx도 최고차는 개수는 모르는데 대칭축이 2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제에서 f1은 마이라고 됐으니까 대입하시면 요거 여기다 대입하시면 a값 b값 나오거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b는 뭐 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구하라는 이제 f3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g11은 대입하니까 16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최종 정답은 154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우의 수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일렬로 나열을 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카드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1, 3, 5를 띄우시고 그 사이사이에다 짝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3팩토리얼에다가 그 짝수를 이제 4군데 중 하나, 3군데 중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풀리는 애들 장난 같은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탈스러운데 A와 B가 각자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음악 동아리를 포함한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전체가 일단 5: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3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 체육 동아리만 뽑으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3:3을 여기서 뺍니다. 요게 이제 그 A가 이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가 이제 9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선택하는 거죠. 5:3을 하고 3:3을 빼니까 얘가 이제 9가지가 돼서 둘이 곱해서 81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조건 만족하는 게 81가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나조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A는 선택을 하고 B는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 개수가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제가 구한 81이 일단 전체 경우의 수거든요.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이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게 아예 없는 걸 제외할 건데 그게 뭐냐 똑같이 A라는 애가 9가지 방향성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B라는 친구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한 가지라고 표현을 해서 이거를 9가지다 라고 해서 둘이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가지를 해서 5번이다 라고 하는 게 2번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 잘 패턴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3번 문제입니다.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4명 있었는데 6명이 일렬로 나열된 6개 의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앉는 경우의 수는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에 2학년 학생이 앉아야겠죠. 2학년 학생이 이렇게 앉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이 들어가는 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1, 2가 되면은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또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게, 1, 2, 2, 1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2, 1, 2, 1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가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 끝에 2학년 학생 들어가는 걸 제가 4 곱하기 3이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4 곱하기 3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치는 저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저 배치 3가지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배치들의 구성을 보면 이 1학년 2명이 이제 들어가는 게 2팩토리얼이고 그리고 이제 2학년 2명이 들어가는 게 2팩토리얼이니까 여기다가 2팩토리얼 해서 계산하시면 14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답이 3번 이렇게 되니까 무난하죠? 1번, 3번 정도는 무난할 것 같고요. 2번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번을 잘 챙겨두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A하고 BC 위에 4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고 AB 위에 3점이랑 AC 위에 3점을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대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좌우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좌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실 겁니다. 이 6개의 그 선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 삼각형의 좌우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밑바닥을 결정을 하는 게 이렇게 4개의 선이 있는데, 이 4개의 선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지 말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취지가, 그게 이제 이 경우의 수의 취지예요. 알겠죠? 괜히 또 그리지 말고. 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5번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가 좀 굉장히 험악해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어느 숙소에는 그림과 같이 객실 번호가 적힌 10개의 객실이 있었다. ABC를 포함한 5명의 관광객이 있었는데요. ABC에다가 2명이 더 있나 봐요. 그래서 총 5명인가 봅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객실 중에서 각자 서로 다른 한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가족과부터 한번 보면 5명의 관람객 중 어느 관광객도 객실 번호가 102와 204 네, 저기는 이제 X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긴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객실은 8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 또는 10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일단 주인공이 돼야 되는 친구는 A가 일단 주인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2개의 조건이 다 A라는 친구를 기준으로 A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 A가 어디일 때 B하고 C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A를 뭐 한 군데씩 넣어가지고 이거 계산기를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일단 드는 생각은 좀 이게 있어요. 대칭 구조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칭이냐면 A가 여기 올 때하고 여기 올 때가 일단은 상황이 동일하지 않나. 왜냐면 바로 옆에 그 안 되는 집이 있고 그죠? 그러고 그
대각선 그 두 칸 정도 위치에 또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상황이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대칭 구조로 좀 좁혀서 가시면 좀 개수 세는데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동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또 동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동일하다. 그러니까 총 4가지에 대한 상황을 계산을 각각 하고 거기에다가 2배를 한다면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그러니까 A가 100일로 간 겁니다. 자, A가 100일로 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요걸 이제 해볼 건데, 이 B라는 친구가 차가 1이거나 혹은 100에다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102에는 올 수가 없어서 무조건 201호실로 가야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B가 1로 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B는 무조건 1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C는요, 객실의 번호 차는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다. 객실 번호 차는 4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103, 104는 일단은 못 가고, 그리고 105도 못 가겠네요. 그쵸? 그리고 200 차이 나는 곳은 이미 저기 201로 갔기 때문에 저기는 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다 보니까 결국 C가 갈 수 있는 곳은 3군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C가 만약 1로 갔다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남은 사람은 누구야? 남은 사람은 이제 2명인데 2명은 남은 5자리 중에 아무데나 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5 곱하기 4라고 할 수 있고, 얘가 이제 60까지가 되는데 아까 전에 101하고 205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120까지라고 하시면 되겠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이제 A가 103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A가 103으로 갈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가, 자, 이거 한번 지우고 갈게요, 제가. 잘 정리하고 계시죠? 이거를 여기 지우고, 여기까지 지우고. 자, 그러면 A가 103으로 왔어. 자, 그럼 일단은 B라는 친구는 선택권이 이번엔 2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203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104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2가지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가지다라고 하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또 따져야 돼요. 그럼 B가 203, 104 어디로 가더라도 이 지장이 없느냐, 그 C가 숙박하는 거에 지장이 없겠느냐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럼 제가 B가 여기로 갔다 해볼까? B가 여기로 갔어요. B가 저기로 가면은 C는 4보다 큰 곳에 가기로 했고 10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거 말고 만약 B가 1로 갔다고 해볼게. 1로 가면은 203을 C가 못 갑니다. 그럼 상황이 좀 다르죠. 상황은 다른데 다만 저기를 못 가지만 어차피 104, 105는 원래 못 가는 거였어. 그러니까 201, 202, 205 3군데로 갈 수 있어서 우린 그거를 3가지라고 얘기를 해서 본의 아니게 이 B가 어디로 가냐와 관계없이 그 다음 개수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120까지가 되는데 여전히 2배를 해야 되니까 240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할만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그 다음 그냥 세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A가 104로 가는 경우. 자, A가 이제 104로 갔습니다. 또 이제 상황을 좀 지우고, 제가. A가 104로 왔어요. A가 104로. 자, A가 104로 오게 되면은 B라는 친구는 103 아니면 105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올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걸 이제 제가 2가지라고 하고 제가 B를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C라는 친구는 100이 아닌데 어차피 204는 어차피 못 갑니다. 그쵸? 어차피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4보다 크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100일, 105 이거 어차피 다 못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200일, 202, 203, 205 중 한 군데니까 제가 네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제 5 곱하기 4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걱정되는 건 이거였죠. 이 B가 만약 105로 가면 어떡할까? 근데 상황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는 160까지고요. 320까지를 제가 셌습니다. 자, 네 번째 가죠. 네 번째. 네 번째는요, 이제 A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야 될 곳이 105가 남았죠? 그래서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 자, 이번에는 A가 105로 간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그럼 A가 105로 가게 되면은, 우리 B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곳이 104 아니면은 205인 거죠. 그쵸? 네. 그러면은 제가 B가 여기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이거 두 가지로 또 써볼까요? 두 가지 105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C라는 친구는 어차피 200으로 못 들어가니까 총 세 가지로 갈 수가 있다가 되는데, 만약 B가 1로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세 군데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 나오기 때문에 120이고 240인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음미를 해보니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와줘서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갈래길에 따라서 만약에 뒤에 가지수가 달라졌으면은 완전히 그냥 헬게이트지 이거. 그나마 이 정도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더하면 920까지로 보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OS 다 보내드려야, 그죠? 우리 다 공부한 애들입니다. 7번, 10번, 12번, 14번. 이거 다 그 마플 시너지 있던 거예요. 이거 뒤에 1등급 문제 다 있었고, 11번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다 있었던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1학년 학생 2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6개의 의자에 모두 앉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2학년 학생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2학년 그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지수 잘 만드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나는 이제 이렇게 된 거 하나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이렇게 되는 거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2학년이 이렇게 되는 거를 해볼 거고, 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 조금씩 다른 상황을 잘 만들어서 가볼 생각이다. 자, 이 첫 번째 상황 보시죠. 이 첫 번째 상황 보시면은 같은 학년은 서로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3학년 잘 띄워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죠. 뭐 어떻게 해? 이런 거지 뭐. 1313 3131 정도 될까요? 더는 없죠. 1133 뭐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개수를 좀 세볼 건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 2학년이 이제 2명이니까 이제 2팩토리얼, 그죠? 2팩토리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학년 또 들어가는 게 또 2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리고 3학년 들어가는 게 또 그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게 8 맞죠? 8입니다. 8. 근데 하나 더 있죠.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자, 그 다음 상황 볼게요. 그 다음 상황 같은 경우는 2학년이 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개랑 여기 하나인데, 자, 각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똑같은 거 아닐까. 위에는 하나 3명이고 여기는 3명 1명이니까 어차피 대칭 구조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이제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써드릴게요. 1, 3, 1, 3 3, 1, 3, 1 이렇게 돼서 이것도 동일하게 16가지가 나와서 더해서 32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이제 이 2학년 이 경우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면, 여기가 만약에 1, 3이다.
그리고 여기가 13인데 이게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13인데 여기가 13 이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31인데 여기가 13 이거 가능할 것 같고 여기가 31인데 여기가 31 이게 가능해서 뭐 그러면은 얘는 이거 한 줄에 아까 보셨겠지만 이 한 줄이라는 게 결국 8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4줄이니까 8, 4, 32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64가지 이렇게 후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10번. 야, 진짜 이 문제는 한 100번 푼 것 같아, 내가. 그럼 이제 얘가, 그럼 100번 풀었으니까 나올라나, 그러면은? 어떻게, 될라나? 자, 그럼 일단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은요, 한 개의 정삼각형과 세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었는데,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 4개의 정사각형의 내부에 하나씩 적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1이 올 수 없다는 얘기야. 정삼각형에 1이 오면 쟤보다 작은 애들이 그 정사각형에 들어가야 되는데 1보다 작은 애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따지면 2도 안 되겠죠. 왜냐면 2가 오면은 그 1이 올 수는 있지만 그 정사각형 애들은 이웃한 애들이 숫자가 달라야 되니까 이게 2는 안 된다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누구야? 3이지. 3이 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누굽니까? 1 또는 2라고 해가지고 2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1 또는 2가 왔어. 그럼 1이 오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누구예요? 2만 올 수 있고 2가 오면 올 수 있는 게 1만 올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2가지다. 맨 위에가 3일 때는 2가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것도 패턴을 잡으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제 제가 4가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게 1에서 3까지니까 3가지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2가지, 그리고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2가지가 돼서 얘가 12가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5가 왔다고 해볼게요. 자, 5가 오면은 밑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 그런 다음에 3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9, 4, 36. 아유, 문제가 그러니까 어때? 겁나게 쉽잖아. 그죠? 이거는 나와봤자 숫자 좀 체인지 정도 한다 쳐도 패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나 쉽다는 거죠. 6이면 5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될 테고, 얘는 8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답이 그 130까지가 나오는 아주 단순한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뭐야 이게? 응? 뭐가 이렇게 길어 문제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자, 어느 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수학 과목 3개와 물리학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의 과학 과목 4개를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학생 A, B가 이 7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는 1개다. 근데 아까 앞에 비슷한 문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빈칸을 채우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 뭐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이걸 후려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후려치는지 한번 잘 보세요. A, B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인 경우와 과학 과목인 경우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 수학 과목이 3개다 보니까 3C1로 일치하는 과목을 구했다. 위의 각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6과목 중에서 A가 2개를 선택, 나머지 4개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냐면, 지금 일단 하나를 골랐으니까 다 남은 과목이 6개예요. 그죠? 6개인데 이 6개에서 2개를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6C2를 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60일 하신 다음에 남은 4개 중에 또 2개를 고르면 돼서 4C2가 돼서요. 얘가 이제 90입니다. 그래서 가는 9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 치면 끝나나 봐. 네. 나 채우러 가보자고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 과학 과목 4개 중에 하나 고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의 과목 중에서 A, B는 수학 과목을 1개 이상 선택을 해야 되므로 A, B 모두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3C1 곱하기 3C1.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골랐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하나를 이미 뽑았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C1 곱하기 2C1이 됐고요. 이제 우리는 나를 구해야 되는데, 자, 나를 보시면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하나를 선택하는 이 경우의 수만 어떻게든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첫째, 이거 수학 과목 2개 할 놈을 골라야 됩니다. A하고 B 2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거를 할 놈을 좀 찾을 건데요. 그게 일단 2C1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2C1이 된 다음에, 그죠? 한 명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과목 2개니까 3개의 수학 과목 중에 2개라는 걸 고르죠. 그쵸? 이렇게 이제 고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 하나하고 과학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남은 수학 1개 중에 하나, 그리고 과학이 3개 남았는데 3개 중에 하나. 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곱하기를 이렇게 용기 있게 하시면 뭐 그냥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크기 같은 6개의 정사각형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다. 서로 다른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개의 정사각형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는데요. 일단 1과 6에 같은 색을 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에 넷 중 하나를 넣고, 그리고 6에 그 한 가지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의 1이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번에 일단 빨간색을 제가 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에도 빨간색을 칠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2에는 당연히 3가지가 되겠죠. 여기다가 올 수 있는 게 셋 중 하나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이 왔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연이어서 3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노라고 쓸까요? 이렇게 노라고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5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5가 여기가 또 이제 주황색과 빨간색 보고 있으니까 여기 뭐 노란색 왔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제 2가지, 빠라고 노가 쳐다보니까 여기 이제 남은 거 2가지 이렇게 해서 곱하시면 돼서 96이다. 여기 뭐 초라고 써놓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 이제 정말 수도 없이 푸는 것 같습니다. 그 마프 시너지에 또 있죠. A의 좌석은 24 이상이고 B의 좌석은 14 이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5명의 학생 중 어느 2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1차이 나는 거는 앉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차이 되도록도 앉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할까? 제가 이 A가 24에 앉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못 앉죠. 여기가 1차이, 10차이 되는 라인은 일단 못 앉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5명을, 총 4명을 더 앉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B는 이제 14 이하 라인에 앉으면 되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저래야만 5명이 다 앉을 수 있다.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게 12에 사람이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앉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 B라는 친구가 11 아니면 13 둘 중 한 군데로 가야 되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3명은 3팩토리알로 이렇게 앉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고, 얘가 일단은, 그쵸? 6가지인 거다. 2 곱하기, 네. 2 곱하기 3팩토리알. 네. 그래서 6이 12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산 좀 잘못했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갈게요. 자, 이거 잘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가 25로 온 경우를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는 좀 상황이 셈법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요렇게 와도 요 중에 또 하나로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앉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4명이 앉을 수가 있는 상황. 요거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자리를 좀 선정을 하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11, 12 둘 중 하나, 16, 17 둘 중 하나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라는 친구가 갈 수 있는 게 두 군데니까 둘 중 한 군데로 들어가고, 이제 자리가 준비된 나머지를 3팩토리알이라고 하셔서 48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끝인가? 13에 못 앉나? 자, 잠시만요. 제가 13에 혹시 앉으면은 요렇게만 앉을 수 있고 여기 둘 중 하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딩 마감이 되는 거라서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쪽으로 가보는데 글쎄 행렬의 문제는 솔직히 그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번, 2번, 3번, 4번 정도는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5번도 그냥 못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풀어드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6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8번도 강한법으로 하시면 돼서 여기까지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 9번도 뭐 그냥 가간법 하면 되니까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10번 정도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10번인데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만들 건데 i가 홀수일 때는 3i 더하기 z다. 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요걸 한번 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A11인 건데, 그러니까 i가 홀수니까 i가 이제 1인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3i 더하기 z니까 여기다가 3 더하기 1이라고 해서 4가 돼서 여기를 제가 4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느낌 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12가 되는 거죠. A12가 되는데,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홀수니까 1하고 1을 넣어서,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21인데요. 자, 그럼 이제 i가 짝수인 거죠. 그래서, 6 빼기 1이라서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22 같은 경우에는, 6 빼기 2라서 4가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서 답이 3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뭐 무난할 것 같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건가 봐요. 지금 보니까 A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배우는 학생 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A 학교니까 일단은 이쪽 라인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이쪽 라인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냐? 얘네들을 곱하게 만들려면 얘네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쪽 얘랑 이렇게 곱해야 이 30 곱하기 300이랑 그 40 곱하기 250으로 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QP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QP의 몇 열이냐라고 했을 때 네, 잠시만요. 맞죠? QP가 맞고 이 위치는 2행 1렬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왜 2행 1렬이냐면 한번 그냥 눈으로 써드리면 70, 60, 30, 40이고요. 그리고
QP라고 했으니까 일단 순서 이렇게 잡은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곱하고 있는 거니까 QP의 2행 1열 3분 4번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 14, 15는 제가 그냥 뭐 해드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정의할 때 행렬 A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4개 채우는 거니까 숫자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i하고 j에다 둘 다 1을 넣을 건데, 그러면 x 제곱에 빼기 4x 더하기 9가 되는데요. 그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5가 되면서 만나는 점이 없다. 네, 판별식이랑 연결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행 2열 같은 경우에, 그쵸? 1행 2열은 1하고 1을 넣으면 3이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돼가지고 이거 1개가 됩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러면 0, 1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행 1열이니까 같은 상황인 거네요. 그럼 여기도 0이다가 되는 순간 저는 답이 잠깐만 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는 게 얘랑 같은 상황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하게 해놨구나. 자, 마지막은 2행 2열이니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9가 되는데, 그럼 16 빼기 9가 7이니까 얘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가시면 되고, 지금 던진 걸 봤을 때 제가 우려하고 있는 뭐 A, B 뭐 성질 뭐 A 플러스 B가 뭐 뭐식이면 걔를 안 낼 생각인가? 걔만 안 내주면은 좀 좋은데 사실 안 내는 게 맞죠. 요새 행렬 그 교육 과정을 봤을 때는 자, 그 다음 점 보시면 200kWh 이하까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100kWh까지는 1kWh에 59원이고 100kWh를 초과한 나머지 전력에 대해서는 1kWh에 122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kWh면은 이 모든 성분의 합과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대체 X는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자, 그 한 달간 전력량은 AkWh가 나왔고, 일단 제가 봤을 땐 그냥 곱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곱해서 한번 써보면요, 여기랑 여기랑 곱하면은 100 곱하기 59죠. 100 곱하기 59 더하기 122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22X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써볼게요. 100kWh까지는 59원이니까 요게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AkWh가 됐을 때, 이게 122를 제가 곱해 놨어요. 그러면 이 x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그 부등식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150kWh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표현대로 해드리면 150 곱하기 122원을 청구를 할 건데, 근데 100kWh까지는 이미 59원으로 땡긴 거니까 사실 여기서 100 곱하기 122는 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곱하기 122를 뺀다. 그죠? 그러니까 50kWh에 대해서만 돈을 받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빼기 1이다가 아니라 빼기 100이다가 되면 깔끔하다. 느낌 오시죠?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표는 2013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어느 대학 A학과와 B학과의 선발 인원수와 경쟁률을 나타낸 것이다. 경쟁률은 선발 인원수분의 지원자 수의 값이고,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며 A학과와 B학과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수시 모집에서 A, B 두 학과와 일반 전형의 메인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A, B 두 학과의 일반 전형 지원자 수의 합. 자, A, B의 일반 전형 지원자면, 자, 보시면 요렇게 제가 만들 수가 있겠고, 요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느낌 오시죠? 쟤네랑 얘네랑 곱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딱 보니까 그냥 P에서 Q를 곱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1행 1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거를 곁들여서 생각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B학과의 일반 전형과
특별전형 지원자 수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비학과 일반전형 특별전형 그냥 이렇게 색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죠. 아,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곱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QP의 이행이열이다 라고 만드시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건가 봅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